학습 주제들 중에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그런 주제들이 있어요. 첫 번째, 총칙 정의 부분. 두 번째, 업종 관련 이슈. 세 번째, 벌칙 규정.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절대로 버리지 말고 필히 꼼꼼하게 학습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라라고 저희 굉장히 크게 많이 강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얘네들 자체가 원래 중요한 주제다.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다가 아니라 학습해 보시면 알겠지만 양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얘가 많이 출제됐을 때는 얼마나 많이 출제됐냐면 2018년도네요. 2018년도에 얘가 13문제까지 이 세 주제에서 엄청난 거예요. 얘네들 다 정리하시면 아마 A4 1장, 2장, 3장, 4장, 많아야 5페이지. 뭐 폰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페이지 수는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많아야 5페이지만 학습을 해도 2018년 기준 13문제를 맞출 수가 있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 세 주제는 절대로 버리지 마세요. 이유는 양은 얼마 안 되는데 의외로 학습하기도 쉬워요. 그러니까 의외로 많이 출제되기도 합니다. 물론 해마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2018년도고 그리고 19년도에는 2문제, 올해는 2020년도에는 3문제. 요 A4 요 정도 공부 학습해서 7.5점 정도 확보할 수 있으면 이거 굉장히 좋은 주제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어떤 경우가 됐든 40점은 양보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 40점 중에서 기본 7.5점을 깔고 갈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어렵다고 표현드리는데 이 문제 유형이 사업의 내용을 묻는 이런 문제 유형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게 무엇이냐는 제가 이제 올해 기출문제 설명하면서 이런 문제가, 이런 유형이 바로 제가 말하는 사업의 내용을 묻는 유형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주제고, 그리고 저는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수강생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건 이 사업의 내용,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학습으로 커버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습 아예 하지 마시고 버리세요. 그러면 기본 학습 분량의 30%는 날리고 가는 겁니다.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해도 안 되는 주제인 겁니다. 그럼 일단 효율적으로 갈 수 있겠죠? 무식하게 100%를 다 학습할 필요는 없고 제낄 건 제끼는 거죠. 자, 저도 학습할 때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강의하려면 뭐 기본적으로 저도 암기하고 판서를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겠죠. 근데 저도 해마다 강의에 앞서서 다시 한번 외우고 까먹고 이거 이제 반복을 해요. 나름대로 저도 이제 학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도 학습할 때 이 사업의 내용을 묻는 문제 거의 한 분량상으로 한 30% 정도 되는데 이건 저는 학습 저도 안 합니다. 애초에 여러분들한테 강조도 하지 않고 강의 시간에 아주 예외적인 몇몇 가지 외에는 기본적으로는 다 이제 제끼고 넘어가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자 그러면 제가 전체 중기법 전체 100으로 봤을 때 한 30% 정도에 해당하는 이 분량을 저도 다 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100 중에서 30을 버렸으니 아무리 점수가 잘 나와도 70점 이상 나오기는 힘들겠다. 물론 학습하지 않았지만 찍어서 몇 문제는 맞출 수 있겠다. 그렇다 해도 이건 뭐 80점, 90점 나오는 거는 쉽지 않겠다. 어렵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중기법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찍어서 맞추는 문제, 이건 뭐 요행인 거고, 또 한편으로는 상식선에서 맞고 학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식선에서 정답을 골라낼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래서 버리고 30% 버린다 해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일례로 제가 올해 해마다 저도 이제 풀어봐요. 쓱쓱쓱 이렇게 이제 풀어보는데 올해 기출을 문제를 받고 풀어봤더니 92.5점이 나온 거죠. 이제 세 문제를 틀린 거죠. 저한테 이 점수는 중요치는 않죠. 물론 자존심도 있긴 있죠. 뭐 아무리 뭐 60점, 70점 나오면 강사로서 좀 그렇죠. 자, 근데 어쨌든 저한테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기본적으로 사업의 내용을 묻는 그 분량 30%를 다 버렸음에도 92.5점을 맞을 수 있는 이유는 간혹 이런 게 있어요.
상식으로도 맞출 수도 있긴 하지만 너무 생뚱맞은 이제 지문이 나오는 거죠. 그런 건 여러분들이 학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맞추실 수가 있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학습을 하셨던 분들 이런 경험을 또 하시게 될 거예요. 5개 오지선다 5개 지문 중에서 내가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인지 이유는 모르겠어. 그런데 왠지 3번이 틀린 것 같아. 내가 학습하면서 이런 표현은 내가 본 적이 없어. 이런 문제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자, 결론은 다시 처음으로 들어와서 이런 과정을 만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보다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팁을 드리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팁을 가지려면 일단 그동안 출제되었던 문제 유형,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더라 이걸 알아야지만 그 다음 단계, 그러면 뭘 버리고 뭘 취할까? 문제가 이런 형태로 나오니 저도 강의 중에 그런 유형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저도 적응을 또 하는 거죠. 새로운 문제 유형이 나오면 저 또한 습득하고 다음 회차에 여러분들 강의할 때 반영을 시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올해 전체적으로는 작년보다는 꽤 어려운 유형의 문제가 많이 나왔다. 제가 가장 어렵다고 말하는 유형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사업의 내용을 묻는 문제들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이런 사업,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번부터 20번까지 항목이 있어요. 이걸 다 외울 수도 없고 이런 유형이 이런 주제가 한두 개가 아닌 거 너무 많아요. 그 분량이 거의 30% 이를 정도 되고. 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래서 제가 버리자고 강조를 하는 이런 유형인데 올해 13문제가 이 유형에서 출제가 됐어요. 근데 작년은 이런 유형 7문제밖에 출제가 되질 않았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지수라는 게 작년 206.1점이 이제 지수화됐고 올해 지수화 해보니 247.5점. 이 차이는 어려운 유형의 문제가 많이 출제됐다. 자, 이제 큰 틀에서 작년과 올해를 비교하면 요런 차이가 있었구나. 요 정도로 알아봐 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1번부터 40번까지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등장하고 각각의 유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될지 그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